법조계로 한번 가볼까요? 법조계. 조개. 맛있죠, 조개가. 구워야죠. 조개구이. 아, 참. 네. 일단은 성추행 사건, 안태근 변호사 지금 할 수 있게 됐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구조냐면 안태근이 이제 서지현 검사 성추행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야. 나는 이 검사가 가장 기대 사건은 나는 김수창이라고 봐요. 제주도에서 공딸 치신 분. 이 사람이 변호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되게 추미애 관심사였어요. 변호사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변호사 협회장님이 우리 방송의 애청자시래요. 이 변호사 협회장님 계시면 1번. 지금 변호사 협회장님이 이찬희 변호사라고 굉장히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실제로 우리 방송에 시청자시라고 피드백이 들어옵니다. 근데 변호사 협회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뭐냐면은 안태근이 변호사를 하게 되는 데는 변호사 협회도 변호사 협회가 있고 서울 변호사 협회가 있고 요거를 이제 서울 변호사 협회에서는 안태근한테 변호사를 내주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의견이 온 겁니다. 예. 그걸 결정을 하는 거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면 대한변호사협회를 욕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런 거냐면 서울 변호사협회 주장도 지금 당장은 이르다 정도지 변호사의 그러니까 자격을 내주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근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정해진 법과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모두가 선수들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나름 법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 회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모든 회원들도 다 법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어떤 예외 사항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는 이해는 해요. 근데 아까 푸나님이 예를 들었던 그 공딸 치다가 이렇게 변호사인데 검사장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배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국에 그러니까 성범죄 사건을 거의 뭐 전담하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안태근 변호사가 라이벌이겠네요. 그렇죠. 가장 근데 싫어하겠네. 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공딸 쳤던 그 변호사, 공딸 변호사는 그 의뢰인이 딱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얼싸안고 둘이 운대요. 같이 한번 울어주고. 네. 거기에서 수임료와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눈물 속에서. 당신은 억울하다. 약간 공감해지는 거. 그 이야기는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어쨌건 지금 뭐냐면은 안태근 검사가 일단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건에 관련해가지고. 근데 그 무죄가 그냥 무죄가 아니고 그 시효가 지난 무죄예요.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변호사 자격증을 안 내줄 만한 근거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국회가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버젓이 변호사를 개업하는 거. 대표적으로 강용석? 이런 부분을 이제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변호사를 활동하는 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국회가 나서서 그 법을 만들어야겠죠. 이거 전에 정청래 의원께서 한번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검사나 판사가 공직에 있을 때 자기가 뭐 실수는 아니지만 잘못된 뭔가 결과를 냈을 때 이제 변호사법으로 이제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불이익을 주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면 이게 조금씩이라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변호사협회도 좀 비난이 쏟아지면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저는 억울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문제는 국회입니다. 국회.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인생을 막아버리는 건 좀 반대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자체 강용석 같은 자들은 사실 변호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건 조작했지. 그렇죠. 기억납니까? 예. 증언 조작했잖아요. 네. 도둑맘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이 누적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예 변호사를 못하게 하는 식의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나 그 변호사라는 그 명칭, 그 직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해야 될 원래 목적과 다르게 오용하고 있는 경우에 저는 변호사협회에서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의뢰인을 보호하는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대리하는 업무 이외에 목적으로 변호사라는 명칭을 오용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최고로는 이제 박탈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봐요. 변호사 업무 안 하는 변호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방송인에 가까운 이미 방송인이 돼버린 그런 변호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가지는 사회적 어떤 권위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의뢰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거 한번 검토를 해야죠. 전혀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는 변호사들도 예. 문제가 있다. 강용석도 아마 대충.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를 까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이 사건을 의뢰한 게 강용석이었잖아요. 김부선 건 포함해가지고. 사실 그런 식의 그런 짓거리 하는 거는 변호사 윤리 뭐 이런 거 들어가지고요. 페널티를 세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작 사건이 하나 났어요. 그러면 10년간 변호사 업무를 못 한다든지. 예. 안태근 같은 사건이 났죠.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성추행인 건 맞잖아요. 근데 이게 법의 어떤 미비점 때문에 변호사를 기업하게 만들면 안 되고 그러저런 페널티를 만들어가지고 안태근이 당장 5년 동안은 변호사 기업 못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법을 좀 세게 만들어서 변호사들이 반사회적으로 활동하는 활용되거나 하는 부분은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김수창 씨의 전 제주지검장 김수창 씨의 공딸이 뭐냐 하셨는데 이게 김수창이 만든 용어예요. 공공장소에서 퍼블릭 마스터베이션. 자, 일단은 강용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이야기 여기까지.